시청자 여러분들, 그 주말에 홍대 입구역이나 또는 뭐 김포공항 같은 데를 보면 택시들이 굉장히 줄지어서 있는 모습을 목격하셨을 겁니다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택시들이 담합을 해서 조폭형 택시처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. 이번에 단속된 곳은 김포공항 5번 게이트 입구와 홍대 입구역 인근입니다. 밤 11시부터 한 새벽 2, 3시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. 택시들이 길게 줄이 서 있는데 자기들끼리 대기줄을 순번을 정합니다. 그래서 다른 택시가 앞으로 오는 것을 방해도 하고요. 또 자기들 멤버가 아닌 다른 택시가 끼어들게 되면 그 기사들끼리 끼어드는 택시의 기사들을 집단 폭행하기도 합니다. 결국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순번대로 손님을 태우자라고 하는 것인데, 이 사람들은 월 한 달에 회식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담합까지 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피해들은요, 택시를 잡기 위한 소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. 자기들 멤버, 줄 서 있는 택시가 아니면 예약한 택시라도 승차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 결국 경찰이 단속의 칼을 빼들었고요. 이번에 이 사람들이 폭처법 위반으로 전부 다 입건이 돼서 일부는 구속까지 되기도 했습니다. 네, 김포공항, 강남역, 홍대. 네. 대표적으로 정말 밤에 택시 잡기 힘든 곳이지 네. 않습니까? 네. 조폭형 택시, 이름부터 뭔가 좀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데요. 네. 이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국정감사 때 이거 실태 조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예, 그래서 이제 일단 일반 손님으로 가장을 하고 네. 가서 이제 택시를 하는데 당연히 여의도를 가자니까 당연히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장거리 손님만 태웁니다. 이 택시들이. 그래서 경찰에다 전화를 했어요. 가까운 이제 112에다 전화했더니 가까운 파출소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경찰이 와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이제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경찰관 말도 잘 안 들어요. 그리고 경찰관도 그분들을 하고 이미 여러 번 부딪혔었던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경찰관들 말도 우습게 하는 그 어떤 조폭형 그룹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근처 파출소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고 네.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이거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단속이 진짜 힘든 게, 이번에 이제 김포공항역 부근에서 승객 택시기사들이 싸운 적이 있거든요. 네네. 그거를 조사하다가 너희들 왜 싸웠냐 하고 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번 단속이 된 건데, 이게 사실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한 1년 전인가요? 제 기억에 강남역 부근에서도 거기도 이제 택시들 줄 서 있잖아요. 거기서도 이게 똑같은 게 단속이 됐는데 자꾸 일어나는 게요. 이분들이 기동력이 좋습니다. 그 다 택시기사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순찰자가 문제에서 삐뽀삐뽀하고 오면 도망가요. 그 잡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. 근본적인 어떤 단속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담합이 2013년 4월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기동력 때문에 경찰이 네. 단속을 못한 겁니까? 아니면 안 한 겁니까? 글쎄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? 그리고 우리가 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안 했다고 보기는 사실 뭐 우리의 경찰이 그 정도로 직무유기한다고 저는 믿고 싶진 않은데 쉽지는 않죠. 단속하는 좀. 분들이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단속이 뜨면 도망을 가고 없으면 또 네. 나오고 완전히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네. 이런 행태가 조폭형 택시이지만 정말 심하게 말하면 택시 양아치 아닙니까? 선진국에서 이렇게 후진국 행태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뭘까? 그리고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걸까? 그리고 잡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또다시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, 잡아들이더라도 혹시 뭐 조물아기들만 잡아들이고 우두머리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닌가,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. 네, 네. 경찰과도 싸우고 다른 택시 기사들도 때리고, 뭐 심지어는 네. 강남에 있는 조폭형 택시는 뭐 상조회까지 서로 조직을 네.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, 네. 문제는 이런 택시 같은 어떤 불법 영업도 있고요. 또 우리가 차 잡으려고 하다 보면 승차 거부 흔히 겪는 일 아닙니까? 이런 것들은 좀 대책이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좀 다른 차원인데요. 지금은 택시 담합 아닙니까? 네. 택시 담합은 실은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도 5명 정도 입건 구속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있어서 이 담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, 방금 말씀하신 이제 택시의 불법 영업 행태 중에서 실은 승차 거부는 작년부터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3번 승차 거부가 걸리게 되면은 이제 면허 자격 취소까지 될 정도로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, 네. 지금 과태료 처음 승차 거부할 땐 20만 원, 20만 원. 40만 원, 60만 원인데 저기 이제 자격을 건드리게 된다 해서 이제 승차 거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강력 처벌이 나오고 있는데, 방금 이번 사태처럼 이 담합을 하게 되는 경우는 붙잡기가 굉장히 어렵고, 뚜렷한 피해자가 스스로 이 고소나 이런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은 뭉쳐가지고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? 이걸 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서클 같은 동아리 구성이다 이런 식으로 발뺌해 버리면은
경찰이나 검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. 수사가 미진했던 것 같아요. 저게 이제 택시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순서 정해가지고 뭐 줄 서고 뭐 하면은 상관은 없어요. 뭐 자기들끼리 뭐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소비자한테 피해가 안 오면. 근데 문제는 피해가 왜 오냐면 저렇게 되면 공급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자유 경쟁이 안 되고. 네. 그러니까 이제 택시들이 저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딱 그 커넥션을 만들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손님 태우면서 장거리 손님만 태운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새벽에 홍대 입구역이나 김포공항이나 강남역 같은 데 보면 신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단거리 손님 안 태우고 장거리 손님만 태우고 뭐 2배, 뭐 3배 요금 이렇게 받으니까 결국 피해는 그 택시 승객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어떤 보도 보니까 이제 강남역 같은데 저만 해도 예약 택시를 많이 부르는데 네네. 예약 택시도 못 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자기들 줄 서가지고 너 빨리 네. 가라고. 그러면은 손님은 나 차 불러놨는데 그 차는 못 타고 결국 자기들 차 타고 2배 요금 내고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.